반갑습니다. 오늘은 6강 직업과 청렴의 윤리 문제풀이 하는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다 풀었죠? 어저께 선생님이 직업 관련해서 수업을 하고 집에 가는데 한 8시 반쯤 갔거든? 가면서 스스로 마르크스가 뭐라 그랬어? 마르크스가 직업을 통해서 자아실현, 어디 있었어? 안 썼네? 자아실현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게 바로 마르크스였거든요. 자아실현이라는 거는 인간의 잠재성을 실현하는 뭔가 뿌듯한 그런 마음. 내가 어제 그런 마음으로 8시 반에 오늘 고생했다. 집에 가서 쉬자. 게임 한 판 하자. 라고 생각을 하는데 딱 기사님이 계시더라고, 기사님이. 그래서 기사님께 가보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데 딱 기사님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뭐라고 얘기하시지? 하고 딱 봤더니 안녕히 가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을 지금 3년째 뵙고 있는데 3년 전에 비해 상당히 몸이 안 좋아지신 모습으로 이렇게 걸어가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참 그분은 근무 시간을 밤새 근무를 하시거든요. 학교에서. 또 그분 덕분에 학교가 상당히 안전하고 또 쾌적하게 선생님과 학생들이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있어서 그분에게 고마움을 느끼면서 그분이 과연 자아실현을 하실까? 자신의 업무를 통해서. 내 생각에는 어느 정도는 뿌듯함을 느끼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래 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그렇게 자신의 직업을 잘 수행하면서 우리와 관련된 사람이 있으면 그분들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를 해서 그분들이 자아실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사실은 이런 수업을 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예를 들면은 뭐 급식실이든 식당이든 너무 맛있네요, 잘 먹었습니다, 이런 인사를 하면 좋아하겠죠. 마찬가지로 수업을 들으면 댓글로 선생님 감사합니다, 좋아요도 눌러주고 또 선생님 수업을 다른 친구들에게 홍보도 해줘서 선생님이 좀 수업을 하는데 많은 학생들이 들어서 뿌듯한 자아실현을 느낄 수 있게 돕는 게 이 수업을 하는 이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같이 해봤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나? 그렇게 생각 안 해? 자, 1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1번 70페이지.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첫째 줄에 산농공상 밑줄을 치세요. 산농공상. 자, 산은 선비, 농은 농부, 공은 공업인, 상은 상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각자는 각자의 직업적인 역할이 있다. 뭐를 강조하는 겁니까? 뭐를 강조하는 겁니까? 쓸데가 없네. 분업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라는 거죠. 분업을. 정답은 간단하죠. 3번이 되겠습니다.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보았다 라는 거죠. 이러한 분업은 자신이 맡은 직업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자신이 맡은 역할을 다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오해하는 게 하나 있는데 신분제는요, 산업공상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근데 공자나 맹자와 같은 사람들이 신분제의 위계를 말했을까요? 그런 건 아니에요. 서로 선비든 농부든 공업인이든 상인이든 서로인 사랑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또 더 나아가서 선비는 뭐랍니까? 농부나 공업인이나 상인들의 삶이 좀 편안해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정치하고 글쓰고 교육하고 이런 것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산업공상이라는 것을 분업이 아니라 신분제로만 볼 필요는 없어요. 공자나 맹자와 같은 사람들은 분업을 통해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잘해서 서로 다 잘 살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번입니다. 다음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밑에서 두 줄 위로 가면은 소명 밑줄, 소명 밑줄. 자, 소명하면 뭡니까? 칼뱅의 직업 소명설이다. 바로 나오죠. 직업이라는 것은 신의 부름이고 우리가 열심히 노동하는 것은 그 신의 부름에 대한 응답이다 라는 거죠. 자, 기억.
신 앞에서는 직업의 귀천이 없다. 없다고 얘기했죠? 없습니다. 똑같은 신의 부름이고 똑같이 소중한 선물이고 명령이고 소명이다라는 겁니다. 니은, 노동은 신의 뜻을 세속에서 실천하는 방식이다. 맞아요. 천국이 있고 현실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천국에 있는 게 아니고 현실에 있고 이러한 현실을 세속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세속에서 신의 뜻을 잘 따르고 있다. 노동을 통해서. 왜? 노동은 신의 부름이니까. 디귿. 소명에 충실히 임하는 것은 부를 축적하기 위함이다. 라는 게 아니죠. 소명을 충실히 임하는 것은 신의 부름에 응답을 하는 것이고 그 결과 돈이 많이 벌리는 거는 맞겠지.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돈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리얼. 세속적 이익을 취하는 것은 신의 뜻을 어기는 것이다? 아니죠. 신의 뜻에 따라 열심히 노동을 하다 보면은 세속적인 돈을 많이 벌고 명예도 많이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세속적인 것과 신의 뜻이 완전히 정반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칼뱅의 입장이었죠. 3번.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첫째 줄의 밑줄. 천하를 다스리는 일과 농사를 짓는 일은 동시에 하기가 어렵다. 대인이 할 일이 있고 소인이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누굽니까? 역시 분업을 강조했던 맹자의 가르침이고 맹자 같은 경우는 대인과 소인을 나눠서 대인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하고 소인은 농사나 공업이나 상인이나 이런 곳에 노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인이 나라를 다스릴 때 소인은 먹을 식량을 생산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맹자가 대인을 말하는데 대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합니까? 소인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합니까? 맹자는 자신의 이익을 정치를 하는 사람이 대인이 아니야. 소인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대인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농사를 짓고 있다라는 겁니다. 막말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농사까지 지으면은 정치, 경제, 법, 교육 이런 것들을 언제 하겠습니까? 생각해봐. 너네가 지금 공부하는데 바쁘잖아. 일종의 정신노동을 하는데 지금 너네 보고 농사까지 지어서 니네 밥은 니네가 농사 지어 먹고 수능 준비해라. 말이 됩니까?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각자는 각자의 분업된 역할을 하자라는 게 맹자의 주장이었다라는 거고 분명히 말하지만 대인은 소인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하지 않으면 역성혁명까지 주장한 사람이 바로 맹자였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자신의 사회적 직분에 상응하는 덕을 발휘해야 한다는 거죠. 자신이 맡은 역할을 잘 해야 한다는 거죠. 4번입니다. 가의 입장에서 나의 주장에 대해 제기할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여기 문제 나왔네요. 여기 프리드먼과 에로우 문제가 나왔습니다.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기업인은 얼마나 있는가? 프리드먼은 이윤 극대화만이 사회적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에로우는요 사회적 책임이 이윤 극대화만이 아니고 환경 보호, 복지 상승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다 하게 되면 기업의 이미지가 좋아지기 때문에 이윤은 더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을 했던 경제학자인 거죠. 보자. 가. 기업 역시 공동체의 일부이므로 기업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윤 추구 활동을 하는 것 이외에도 노동자와 소비자의 이익, 환경 보존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에로우입니다. 에로우. 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시장의 질서를 존중하면서 기업 본연의 목적인 이윤을 창출하는 것뿐이다. 따라서 기업은 주주들의 권익 보장에만 전념해야 한다. 사회적 책임은 주주들의 권익 보장이다 라고만 주장하는 프리드먼입니다. 정답은 간단하죠. 가의 입장에서 에로우가 나의 주장, 프리드먼에게 제기할 비판은 1번이죠. 기업의 이윤 창출 이외에 사회적 책임이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프리드먼 에러우 관련해서 우리가 기출문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OX로 내줄게요. 한번 써보세요. 첫 번째. 프리드먼 관련해서 1번. 기업은 모든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 O일까 X일까? 기업은 모든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 자, 작년 9월에 나온 문제야. O일까 X일까? 기업은 모든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 O일까 X일까? X입니다. 왜?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은 있어 없어? 있어. 딱 하나. 뭐? 이윤 추구. 알겠습니까? 두 번째 OX. 이번에는 에러우입니다. 에러우 쓰세요. 기업의 본질은 공익 추구이다. 기업의 본질은 공익 추구이다. 에러우에게 O일까 X일까? 이것도 역시 작년 9월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19년도 9월에. 기업의 본질은 공익 추구이다. X입니다. X. 에러우가 됐든 프리드먼이 됐든 기업의 본질은 이윤 추구이다 라는 거고, 차이점은 에러우가 보기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되면은 기업의 이윤 추구는 더 효율성이 높아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좋아. 가겠습니다. 5번. 다음을 강조하는 공직자의 자세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별표 하나 쳐봐.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에 낼 때가 된 것 같아요. 요즘 공직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정책이나 권력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모습을 자주 보기 때문인데요. 특히 1조에서 둘째 줄의 밑줄.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하고 부정한 재산 증식. 돈을 벌 때는요, 결리사유 하면 돼. 결리사유. 이익이 있을 때는 뭐야? 의로운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익을 보면 의로운지를 생각하면 되지 부정부패를 하지 말라라는 게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자세인 거죠. 이걸 바로 우리가 공직자윤리법이라고 합니다. 공직자윤리법. 대표적으로 김영란법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정답은 3번입니다.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내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 추구해봐? 응? 나한테 1000만 원 주면 수행평가 만점 주고, 나한테 1억 주면 시험 문제 주고, 이렇게 해봐? 돈 겁나 벌겠지. 하지만 나는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왜? 나는 전리사유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청백리니까. 알겠습니까? 뭐 당연한 거 하면서 이렇게 잘난 척이야. 그렇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자, 6번. 기억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자, 전문직 윤리를 말하는 거네요. 전문직 윤리, 전문직의 특징은 3가지입니다. 외우세요. 뭐야? 전문성, 두 번째, 독점성, 세 번째, 자율성이라는 겁니다. 전문성, 독점성, 자율성. 자, 보자. 첫째 줄에 법률이나 의학처럼 밑줄, 전문 지식. 이건 뭐야? 전문성을 말하는 거지. 그 다음 학생. 전문직은 일정한 자격 밑줄. 일정한 자격. 이건 뭐야? 독점성을 말하는 거야. 일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만 일을 할 수 있고 자격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세 번째. 그 밑에 줄에 또 업무 수행의 자율성을 지닌다. 내가 어떤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전문가의 판단에 맡겨서 한다라는 게 바로 자율성이다라는 거죠. 전문직 윤리야. 자, 기억. 사회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전문직에게 우리가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요구하는 이유는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높은 대가를 받기 때문이고 영향력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X죠. 니은. 사회의 도덕성에 영향을 끼치게 시키기 때문이다. 맞아요. 전문적인 사람일수록 그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디귿.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부당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맞죠? 리을. 공익을 추구하고 국민 전체를 대변하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거는 전문직이 아니고 누굽니까?
공직자를 말하는 겁니다. 공직자, 공직자, 알겠죠? 공직자는 뭘 알아둬라? 대리인에 불과하다. 주인은 누구이다? 국민이다라는 거고, 이걸 사실 강조한 사람은 누구다? 로크입니다. 로크. 대리인, 주인. 공직자는 대리인이고 주인은 국민이다라는 거 강조한 사람은 로크라는 것까지 알아보면서 7번 넘어갑니다. 별표 2개. 갑을 사상가의 공통된 입장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갑. 군자는 작은 일을 잘 못해도 큰 일을 맡아 할 수 있고, 소인은 큰 일을 감당 못해도 작은 일을 잘할 수 있다.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우며,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 누굽니까? 정명을 말하는 공자이다라는 거죠. 정명을 말하는 공자이다. 을 어질고 능력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밑줄 쳐봐. 밑줄. 어질고 능력 있는 사람은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뽑아 쓰고, 덕이 있고 무능한 사람은 잠시도 기다리지 않고 그만두게 해야 한다. 맞아, 읽을게요. 힘든 일은 누구나 싫어하고 이익은 누구나 좋아하므로, 밑줄, 예로서 일을 나누어야 다툼이 없다. 예로서 사회적 역할을 나눈다, 예에 따라 나눈다라는 거는 그 사람이 능력과 도덕성에 비추어서 관직을 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누구? 순자라는 거야. 순자. 그렇잖아. 막말로 공자가 됐든 순자가 됐든 무능하고 도덕적이지 못한 사람이 국가 고위직에 있어. 혹은 교장이야. 혹은 무슨 어떤 뭐 선장이야. 어떤 위원장이야. 얼마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힘듭니까? 그렇지 않아요? 능력과 도덕성이 있는 사람이 리더의 위치에 서야 한다라는 거지. 너네도 아니야? 무능하고 도덕적이지 못한 사람이 담임으로 있으면 얼마나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 난 어떠지? 난 어떠니? 자, 기억. 주어진 사회적 직분에 충실해야 한다. 맞죠? 정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분업도 말하는 거죠. 니은, 누구에게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 아닙니다. 직업은 자유롭게 선택하는 게 아니고 능력과 도덕성에 맞춰서 배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능력도 없는데 하고 싶다고 국회의원 하면 안 되는 거야. 디귿, 개인의 덕에 따른 사회적 분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맞죠? 분업은 능력과 덕에 따라 이루어져야 되고. 리을, 군자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모두에 통달해야 한다. 아니라는 거죠. 정신노동만 하기에도 시간이 빠듯합니다. 분업을 하라라는 게 공자와 순자의 주장이다라는 거지. 8번. 다음 별표 하나. 드디어 나왔다. 마르크스. 시험에, 수능에 출제될 수가 있는 수준의 학자가 되어가고 있다.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읽어볼게. 자본주의의 발달과 생산수단에 대한 투자 증가는 대체적으로 평균 이윤율을 저하시킨다. 자본가는 이를 상쇄시키기 위해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고 노동력의 가치 이하로 임금을 인하시킨다. 이게 뭐냐? 마르크스가 보기에 이 자본주의 사회는요, 자본가가 어떻을까? 자본가가 자신의 이익을 어떻게 향상시키고자 해. 그러기 위해 제일 쉬운 게 뭐야? 인건비를 낮춰버리는 거야. 인건비를. 다시 말해 노동자의 임금을 낮춰버리면 자본가의 이익이 올라가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노동자는 자신이 일한 만큼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착취를 당한단 말입니다. 착취를. 그래서 비인간화가 되는 인간소외가 발생한다는 게 자본가에 대한,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의 진단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게 싫으니까 그런 거 하는 거잖아. 지금 최저임금 올리고 이런 것들,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두 번째,
노동자의 노동은 기계장치의 확산과 분업 때문에 자립적 성격을 모두 잃어버렸고 밑줄 쳐봐. 그에 따라 노동자에 대한 매력도 모두 없어졌다. 계속 밑줄. 노동자는 단순한 기계 부품까지 밑줄을 치고 맞아 읽어본다. 가장 단순하고 단조롭고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손동작만 하게 된다. 컨베이어 벨트에서 나사만 끼고 망치질만 하고 문만 끼고 타이어만 끼는 그러한 단순 노동을 하면은 노동자는 노동자의 매력이 사라져. 왜? 박진영 같은 사람은 자기 노래를 만들 때 JYP를 넣어. 근데 그 노래는 누구만 만들 수 있는 거야? 박진영처럼 자기의 능력이 있는 사람,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만이 만들 수 있는 거다라는 거야. 근데 지금의 노동자들은, 자본주의 시대의 노동자들은 그냥 나사만 끼면 돼. 그런 매력이 사라지는 거지. 왜? 다른 사람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이지. 그렇기 때문에 임금은 계속적으로 착취를 받게 된다는 게 역시 마르크스의 진단이라고. 자, 그래서 내가 마르크스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거는 꼭 직업을 선택할 때 자신의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라 라고 꼭 말해주고 싶어요. 선생님은 수업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겠어 안 하겠어? 너네를 가르치면서 자아를 실현할까 안 할까?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하고 있다라는 거고. 자, 보기 1번. 자본가는 이윤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동자와 협력한다가 아니고 노동자를 착취한다가 되겠죠. 2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을 통한 자아 실현 가능성이 높다가 아니고 불가능해. 왜? 계속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권력의 차이 때문에, 힘의 차이 때문에 계속적으로 착취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자아실현이 안 되겠죠. 자아실현. 내가 노동한 거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지. 또 그냥 단순히 기계 부품처럼 나사만 끼고 있고. 3번. 기계화로 인해 노동자는 육체 노동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아니지. 마르크스는 기계화를 하게 되면은 노동자는 계속적으로 분업을 하면서 오히려 기계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거고. 4번째, 노동 분업이 이루어져야 노동자의 자아 실현이 가능해진다? 아닙니다. 아니라고 하고 있지. 5번째, 이게 정답이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자율성을 상실하고 노동으로부터 소외된다라는 거지. 자율성을 상실하는 거지. 내가 어떠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만들고 싶은 노래를 만들거나 내가 만들고 싶은 도자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단순히 자동차를 만들 때 그냥 시키는 대로 바퀴만 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율성은 상실되고 노동으로부터 소외. 내가 만들었어. 어떤 노력을 통해서. 근데 그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해. 내가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만큼 소외가 되는 거라고. 그만큼 비인간화가 되고. 정답은 5번입니다. 1번. 갑을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첫째 줄의 밑줄. 이에 맞지 않으면 뭡니까? 세 줄 더 내려가 봐. 적성과 능력에 따라까지 밑줄 쳐봐. 적성과 능력에 따라. 다시 말해, 예의에 맞게 자신의 역할을 분배해라. 누구야? 계속 나오잖아. 순자. 안 되겠어. 별표 2개 쳐.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자, 밑에 을. 성향상으로 장인이거나. 장인은 누구냐면 생산자야. 생산자. 또는 다른 어떤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전사. 전사는 여기 있는 방위자야. 장인은 생산자. 부류로 이행하려 들거나 혹은 전사들 중에 어떤 이가 그럴 자격도 없으면서 수기 결정하여 수호하는 부류로 통치자야. 수호하는 부류. 통치자 부류로 들어서 이런 사람들이 서로의 도구나 직분을 교환하게 된다면 그런 경우에는 이들의 이 교환이나 참견이 이 나라를 파멸을 가져다 줄 것이다. 통치할 때는요, 통치자가 해야지 군인이나 농부가 끼어들면 안 된다. 자신이 맡은 역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게 바로 플라톤이죠. 플라톤. 그리고 통치자가 통치를 잘하면 지혜가
방위자가 나라를 잘 지키면 용기가, 생산자가 잘 생산하면은 절제의 덕이 생기고, 이 세 가지 덕이 조화가 됨으로써 사회 정의가 실현된다라고 주장한 사주덕설까지 알면 되겠죠. 기억. 분업은 사회 질서를 유지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맞죠? 둘 다 강조합니다. 니은, 을. 아, 근데 갑이었네. 자, 하긴 플라톤은 그냥 분업이라고 아직 하지 마세요. 그냥 자신이 맡은 역할, 자신에게 적합한 역할, 자신이 발달하는 영혼의 부분에 따라서 역할을 맡는다라는 거지. 니은, 치자와 피치자가 동일한 일을 하는 것은 정의롭다가 아닙니다. 치자는 치자의 일을, 피치자는 피치자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게 플라톤. 디귿, 을. 개인의 선택에 따라 계층 이동이 자유롭게 해야 한다? 개인의 선택 아니에요. 뭐에 따라? 자신의 영혼에 따라. 이성이 발달한 사람은 통치자, 기계가 발달한 사람은 방위자, 욕망이 발달한 사람은 생산자를 해야지 선택이 아니라 영혼에 따라 한다는 게 플라톤이다라는 겁니다. 리을. 갑을. 개인의 사회적 역할은 능력에 따라 구분되어야 한다. 맞죠. 맞죠. 정답은 그래서 2번이다 라는 거죠. 2번입니다. 다음은 신문 컬러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이게 지금 어디 내용이냐면 여기야, 여기. 기업가와 근로자 윤리의 내용이 문제로 나와 있는데 보겠어. 얼마 전 한 중견기업의 회장의 직원 폭행, 회사 자금의 유용 등의 문제가 알려져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다. 이 사건은 회사 내의 한 직원에 의해 외부로 알려졌는데 이걸 뭐라 그래? 내부 고발자라고 하죠. 내부 고발자. 어디 있어? 어디 적었지? 안 적었나? 안 적었네? 계속 가봐. 아무튼 알려졌는데 최근 그 직원은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낸 전보 발령을 받고 창고 같은 곳에서 업무도 없이 지내게 되었다고 한다.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이유는 가진 자의 횡포, 회사의 불법 행위, 노동자의 권리 문제, 폭력 등등등이 있다. 그래서 노동자의 열악한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뭐야? 자, 기업가와 노동자에 있어서 노동자의 권리,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이 두 가지 차원. 개인적 차원이 있고 사회 제도적인 차원이 있어요. 개인적 차원이 있고 사회 제도적인 차원이 있다라는 거죠. 개인적 차원에서는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서 기업가가 노력하는 것을 말할 수 있고요. 사회 제도적 차원에서는 우리가 내부 고발제 등등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기업 내에서 폭력과 착취가 없도록 하는 겁니다. 자, 보기 1번 봐봐. 이게 지금 보기 1번부터 5번까지가 개인적 차원인지 사회적 차원인지 체크하면서 보세요. 첫 번째, 내부 고발자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제도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자, 이건 뭡니까? 내부 고발자가 있고 내부 고발자 제도를 말하는 거니까 사회 제도적 차원이 된다는 거지. 왜 꽹가리 치는 거지? 옆에 봉원사라는 절이 있어서. 들리나요? 2번,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 기업가의 불법 행위를 불가능하게 해야 한다. 기업을 투명하게 만드는 제도를 만드는 거겠죠. 역시 사회 제도적 차원인 거지. 어떤 기업의 정보를 공개하는 거니까. 디귿, 기업가가 최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경영의 자유를 보장한다? 라는 게 아니죠. 최대 이익 창출을 위해서는 어떻게? 계속적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낮추는 등 혹은 임금이 올라가면 자르는 등에 착취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를 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할 겁니다. 4번,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한 정부의 감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가? 역시 사회 제도적 차원이고. 5번, 노사 양측이 상생적 관계임을 인식하고 자본가는 노동자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거는
개인이지. 기업가가 노동자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는 거고, 노사 둘 다 서로에 대한 인식을 상호 보완적으로 알아야 한다고 말하는 거니까. (3번입니다) 별표 3개 너무 중요하다. 다음 사상가의 입장에만 모두 V 표시를 한 학생은, 보자. 어떤 사람은 마음을 수고롭게, 거기 한자 노심이야. 노심자야. 어떤 사람은 몸의 힘을 수고롭게, 이거는 노력이야. 노력자. 마음을 수고롭게 하는 자는 남을 다스리고, 몸의 힘을 수고롭게 하는 자는 남에게 다스림을 받는다. 남에게 다스림을 받는 자는 남을 먹여 살리고, 남을 다스리는 자는 남에 의해 먹고 사는 것이 천하의 보편적인 원리이다. 누굽니까? 이름은 맹이지만 절대 맹하지 않은 맹자라는 거지. 맹자. 자, 맹자는요, 노심자와 노력자를 나누어서 보는데, 노심자는 뭐야? 마음을 힘쓰는 사람이고, 노력자는 몸을 힘쓰는 사람이야. 마음을 힘쓰는 사람. 노력자는 몸을 힘쓰는 사람이고, 이러한 노심자를 우리는 대인이라고 하고요, 노력자를 우리는 소인이라고 하고, 이러한 노심자는 다스리는 사람이야. 다스리는 사람. 대표적으로 관리 같은 것들, 사람들을 말할 수가 있겠고요. 소인은 몸을 쓰면서 남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은 농부를 예로 들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노심자, 노력자 구분 일단 하고 넘어갑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질문. 고정적인 생업이 없으면서도 항상적인 마음을 지니는 것은 오직 선비만이 할 수 있다. 고정적인 생업에 있는 한자 써. 항산이야. 항산. 여기 있지? 항산이야. 그 다음에 항상적인 마음 쓰세요. 거기는 항심이야. 항산은 뭐라 그랬어? 생계 혹은 직업이라고 했고요. 항심은 도덕심이라고 했다라는 건데, 되게 재밌는 말. 고정적인 생업이 없으면서도 항상적인 마음을 지니는 것은 가능한 사람이 있네. 누구? 선비. 선비가 누구야? 노심자야. 이 사람은 뭐라고? 무항산, 유항심이 가능하다고. 이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도 도덕적인 선택이나 행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하지만 이 소인들은 무항산, 무항심이 돼, 안 돼? 아니, 무항상, 유항심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이 사람들은 무항산이면은 무항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노심자는 어떻게 해야 돼? 관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 선비들은 이 노력자들의 항산, 생계, 직업을 보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죠. 맹자가 보기에. 더 나아가 이거는 오늘 어떤 문제와 관련이 있어? 어떤 문제? 정말 요즘 심각한 문제. 뭐야? 취업률이죠. 취업률. 취업률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는 거고, 맹자는 이런 상황에서 하루빨리 노인들의 일자리를 공급해라라고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오케이? 오늘날의 메시지를 주는 거죠, 맹자가. 이런 식으로. 자, 가겠습니다. 맞아, 읽으면 일반 백성의 경우는 고정적인 생업이 없으면 그로 인해 항상적인 마음도 없어진다. 만일 항상적인 마음이 없다면 방탕하고 편벽되고 간사하고 사치스러운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항산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열심히 보장해야 됩니다, 정말. 첫 번째, 남을 다스리는 사람은 몸의 힘을 쓰는 일에 능해야 한다? 아니죠. 마음의 힘을
남을 다스리는 사람은 몸이 아니고 마음을 힘쓰는 일에 능해야죠. 마음을 쓰는 일에 X. 두 번째. 다스리는 사람과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상호 의존적 관계에 있다. 맞습니다. 대인과 소인은 상호 보완적 관계이다. 같은 말로 상호 의존적 관계이다. 맞는 얘기. 왜? 대인도 소인이 없으면 굶어 죽어요. 세 번째, 경제적 안정은 백성들이 도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다. 맞죠? 무항산, 무항심이니까. 네 번째, 효율적인 생산을 위해 누구나 자유롭게 일을 선택해. 자유롭게 하면 안 돼. 내가 능력도 없는데 국회의원 출마하면 안 돼요. 어떻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을 해야 되는 거야. 대인이 될 수 있는 사람, 마음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출마하면 안 된다는 게 바로 맹자의 주장이지. (4번) 서양 사상가들과의 인터뷰이다. 갑을 사상가의 입장을 고른 것은 자, 갑 셋째 줄에 밑줄 쳐봐. 고통스러운 육체 노동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남용했기 때문에 신으로부터 받은 벌입니다. 요즘에 사실 이런 거 믿는 사람 없죠. 누굽니까? 중세 그리스도교의 원죄설을 말하는 거죠. 노동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남용했기 때문에 주어진 벌이다. 열심히 받아라 라는 거죠. 을 둘째 줄에 소명 뭐야? 소명? 칼뱅의 직업 소명서를 말하는 거죠. 직업이라는 거는 죄에 대한 벌이 아니고 신의 부름에 답하는 것이다라는 칼뱅입니다. 기억하자. 세속적인 일의 유일한 기능은 생기유지야? 아니에요. 원죄설에 있어서는 생기유지만이 아니고 뭐야? 벌 받는 거야. 벌 받는 것까지 포함해야죠. 니은, 을. 근면성실한 직업생활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예정이 돼 있고 우리는 어떻게 확인만 할 수 있다라니까요. 티귿. 이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여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맞죠. 자신이 맡은 역할을, 소명을 열심히 하게 되면은 옆 사람에게 도움을 주겠죠. 내가 열심히 선생을 열심히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도움이 되잖아. 그렇죠? 리얼. 갑을 육체 노동은 신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당연히 기독교니까 맞는 얘기. 정답은 3번. 5번 별표 2개. 또 마르크스다. 자, 바로 제시문으로 가자. 마르크스. 근데 마르크스 읽어볼까? 딱 보면 알겠죠? 마르크스. 보기로 넘어간다. 첫 번째, 노동자의 생산성과 노동자의 부의 축적은 정비례합니까? 아니에요. 왜? 노동자의 생산성이 올라가도 자본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지었구나. 자본가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동자의 임금을 낮춘다고. 투자할 때 돈이 제일 많이 드는 게 인건비야. 그래서 우리나라도 공장을 중국이나 필리핀처럼 인건비가 싼 데로 가는 게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본가는 계속 인건비를 낮추려고 하기 때문에 노동자는 부의 축적이 어렵다는 게 바로 마르크스의 진단이죠. 땡. 2번. 노동소외 현상은 자본가의 자선 행위에 해결될 수 있는가? 안 됩니다. 마르크스가 보기에는 이 자본가와 노동자의 싸움은 자본가가 자선을 베푸는 게 아니라 뭡니까? 투쟁해서 쟁취해야 하는 거예요. 노동가가 투쟁해서 쟁취해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 노동자의 능력에 따라 이윤을 분배하는 것이 이상적인가? 아니에요. 마르크스는 능력이 아니라 뭐에 따라? 필요에 따라.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재화를 분배해야 한다고 본 게 바로 마르크스가 본 이상적인 방식의 분배야. 거기에 있는 것처럼 능력에 따른 분배는 누굴 말하는 거야? 자유주의를 말하는 거죠. 자유주의. 내가 공부를 잘하면 좋은 점수를 받고 내가 능력이 좋으면 더 많은 돈을 버는 거라는 거죠. 하지만 마르크스는 필요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아픈 사람이 약을 치료받고 배고픈 사람이 빵을 받고 이런 것들이죠. 4번. 사적 소유를 철폐해야만 노동자들의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는가? 맞아요. 마르크스가 보기에는 사적 소유가 있기 때문에 기업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란 말이야. 아예 소유권 자체를 없애. 누구나 소유를 할 수 없게 되면은
자신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서로 착취할 필요가 없잖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적 소유를 철폐해야 한다고 본 게 바로 마르크스고, 이렇게 되면은 노동자들은 착취를 당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본 게 바로 마르크스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분업을 확대하는가? 분업 확대 반대하는 게 마르크스죠. 6번입니다. 별표 하나. 역시 중요하다. 자, 가. 사회적 자본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물리적 자본이 물리적 사물, 인적 자본이 개인적 특성을 가리키듯 사회적 자본이란 개인들 사이의 연계, 그리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네트워크, 호획성, 신뢰의 규범을 가리킨다. 자, 누굽니까? 퍼트남이에요. 퍼트남. 퍼트남은 자본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야. 첫 번째 뭐야? 물질적 자본. 두 번째 뭐야? 인적 자본. 세 번째 뭐야? 사회적 자본이 있다는 거예요. 물질적 자본은 그냥 물질이야. 돈, 공장, 기계 이런 것들. 인적 자본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근데 퍼트남의 특징은 이 사회적 자본을 말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거? 그 회사에 속해 있는 사람들 간의 신뢰, 호혜성, 서로 도움을 주는 걸 호혜성이라고 그러죠. 신뢰나 호혜성 같은 것들이 사회적 자본으로서 이러한 자본이 잘 주어졌을 때 우리는 더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다. 원래 회사라는 게 자본이 투입되면 그에 만한 생산성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퍼트남은 이러한 사회적 자본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쉬워요. 정답은 5번입니다. 기업과 니은의 동료애. 기업은 뭐야? 기업가지. 니은은 근로자죠. 기업가와 근로자의 동료애와 연대의식이 강화되면 사회적 자본은 약화된다가 아니고 강화된다고 봐야지. 기업가하고 근로자 연대의식이 강해지면은 사회적 자본은 강화되니까 그 더 많은 자본이 투입되면서 더 좋은 결과물이 산출이 되겠죠. 7번입니다. 7번. 빨리 끝내자. 갑을 사상가의 입장으로 보기에서 고른 것은 넷째 줄에 절약 밑줄, 절약 누굽니까? 정약용이야, 정약용. 그래서 청렴, 절약을 강조했고, 정약용은 뭐라 그러냐? 관리자는, 정치인은, 관리는 절약해야 돼. 왜? 낭비하게 되면 결국 그 낭비는 누구 거야? 국민들의 피땀이야. 국민들의 피땀 눈물.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명품이나 사치 같은 것들을 두르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한 정약용입니다. 을은, 자, 수호자는 결혼을 해서도 안 되고 사유재산을 가져서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플라톤이야. 플라톤. 신기하죠? 아까 플라톤은 수호자는 여기 통치자를 말하는 건데 정치는 누구만 해? 통치자만 하잖아. 근데 통치자가 자신이 가진 권력 때문에 권력을 남용해서 자기 이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플라톤은 그것을 경계해서 정치인은 자신이 재산을 가질 수가 없고 자신의 자녀도 결혼도 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자녀도 없다라는 거지. 이런 걸 주장한 게 바로 플라톤이다라는 거지. 정치하는 사람은 결혼도 못하고 사유재산도 못 갖는다. 그러면 부정부패는 없겠죠. 기억, 갑. 공직자는 검소하고 청렴한 삶을 살아야 한다. 당연히 맞는 얘기. 을, 니은. 수호자는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닙니다. 정치는 누가 해? 통치자가 하는 거고 플라톤에게 굉장히 많이 주어지는 비판이 민주주의를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플라톤은 민주주의를 거부합니다. 반대해요. 왜?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게 아니고 오직 통치자가 해야 한다고 보는 게 바로 플라톤이다라는 거죠. 디귿, 갑을. 다스리는 사람이 직책에 맞는 능력을 지녀야 정의 실현이 가능하다. 역시 맞는 얘기. 리을, 다스리는 자의 공익을 추구해야 하므로 사적 소유가 금지된다. 이것은 을만 해당하는 거죠. 정약용은 사적 소유 철폐를 얘기한 적이 없죠. 정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8번, 갑 사상가에 비해 을 사상가의 입장을 고른 것은 갑,
프리즈먼.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이윤 추구이다. 에로우.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한다라는 에로우입니다. X. 기업의 책임을 이윤 추구에 한정하는 정도는 에로우가 더 낮아요. Y. 기업의 공익 실현을 위한 노력의 정도는 에로우가 더 높고, 노동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책임을 강조하는 정도는 에로우가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 기억이 되겠네. 문제 쉬우니까 잘 풀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복습 철저히 하고 다음 주에 7강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